네, 안녕하세요. 하프 모의고사 87회차 해설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86회차와는 달리 87회차는 상당히 쉬웠죠? 여러분들이 뭐 자주 보던 지문이었고요. 쉬웠던 그 회차이니까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행정법의 법원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이 법원, 영어로 하면 뭐죠? 소스 오브 로. 우리말로 좀 풀어쓰게 되면요. 재판 규범이죠? 판사가 재판할 때 판단하는 규범이 뭐냐를 물어보는 거고요. 동그라미 1번. 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감사원 규칙은 헌법상 근거가 없으므로 여기까지 슬래시 하신 맞아요. 뭐 대법원 규칙, 국회 규칙,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 규칙 같은 경우는 헌법에 근거가 있거든요. 그런데 감사원 규칙은 헌법에 근거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설과 그리고 헌재 판례는요 법규 명령으로 봅니다. 그 이유가 감사원 자체가 헌법기관이죠. 그렇기 때문에 헌법기관이 만드는 규칙은 법규 명령, 대외적 구속력을 인정하겠다라는 게 헌재의 태도입니다. 동그라미 2번. 법원을 법의 인식 근거로 보면 말이 어렵죠? 재판의 판단 근거라는 말과 법의 인식 근거라는 말과 같은 말이에요. 판사가 재판을 할 때 법에 따라 재판하죠. 그럼 법으로 인식하는 게 뭐냐를 얘기하는 거죠. 헌법은 당연히 행정법의 최고 법원이 되는 겁니다. 가장 높은 법원이죠. 동그라미 3번이요. 관습법은 성문 법령의 힘겨를 보충하기 때문에 맞는 말이죠. 슬래시 하시면 앞단은 맞고 뒷부분이요. 법률 유보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여러분 그 형식적 의미의 법률, 국회가 지정한 법률의 하나입니다. 법률 우위의 원칙에서 말하는 법률은 모든 법규범이에요. 그렇다면 관습법이 법률 우위 원칙에서의 법률에는 해당할 수 있겠지만 법률 유보 원칙에서의 법률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법 일반 원칙은 다른 법원과의 관계에서 보충적인 역할에 그치지 않으며 행정법의 일반 원칙을 조리라고 부르죠. 조리는 최후의 법원 이렇게 부르긴 해. 그런데 헌법적인 효력을 갖는 경우도 있죠. 어떤 거 있어요, 여러분? 행정법 일반 원칙 중에 평등 원칙, 평등 원칙, 헌법상 평등 원칙에 대한 규정 자체가 있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비례 원칙, 헌법에서는 뭐라고 불러요? 과잉금지 원칙이라고 부르고 37조 2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헌법상 원리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헌법적 효력을 갖죠. 2번이요. 행정법의 일반 원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부당결부금지 원칙은 행정작용을 할 때 상대방에게 이와 실질적인 관련이 없는 의무는 부과하지 말라. 맞는 말이죠? 슬래시하신 맞고 앞단은 맞고 뒷단 틀렸죠? 판례는 부당결부금지 원칙의 적용을 인정하고 있죠. 부당결부금지 원칙 여러분 기부채납의 경우에 특히 많이 문제가 되잖아요. 판례가 꽤 많습니다. 동그라미 2번이요.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 행정청이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어요. 어느 부분에 대해서 걸려요? 개인에 대해 이 부분이 걸리는 거죠. 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은요. 무슨 법 제 몇 조 몇 항은 헌법에 위반된다. 이 얘기입니다. 이건 해당 법률 규정에 대해서 효력을 부인하는 거지 특정 개인에 대해서 개별적이고 구체적으로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는 거죠. 제가 해설 코멘트 달아놓은 거 보세요. 신뢰보호 원칙에서의 공적인 견해 표명에 해당하려면 상대방인 개인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구체성과 개별성이 인정되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헌재 위헌 결정은 대상 법률 규정의 위헌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개인에 대한 공적인 견해 표명으로 보기는 어렵다고요. 동그라미 3번은 키워드가 첫 번째 줄에 권장이죠. 그러니까 도시계획을 할 때 지구단위 계획을 수립하면서 권장 용도가 숙박시설이에요. 권장이라는 거지 반드시 숙박시설만 하라는 얘기도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숙박시설에 대한 건축 허가가 언제나 항상이란 말은 언제나죠. 가능하리라는 공적 견해를 표명한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권장은 숙박시설로 했어도 사정 변경이 발생했다. 그 밖에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참작해서 숙박시설 허가 안 해줄 수도 있는 겁니다. 동그라미 4번이요. 지방공무원 임용 신청 당시 잘못 기재가 된 생년월일에 근거해서 36년 동안 공무원으로 근무해 오다가 정년이 1년 3개월 남았단 말이죠. 근데 더 근무하고 싶은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그러니까 출생 연월일이 잘못됐다고 얘기하면서 정년이 뭡니까? 호적이 정정되었으니까 정년도 연장해달라. 상당히 얄밉기는 하죠. 해당 그 행정기관 입장에서 인사권자 입장에서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말로 호적이 잘못된 것이다. 그럼 잘못된 거 고치는 게 무슨 문제이겠습니까? 그래서 호적이 잘못된 것이라면 호적을 정정해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것은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신의성실의 원칙이라는 게 양아치 짓 하지 말란 얘기거든요. 잘못된 호적을 정정하고 여기에 터잡아서 정년 연장을 요구하는 건 양아치 짓은 아니죠. 3번이요. 다음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의 강학상 구분으로 옳은 것은 준법률행위적 행정행위가 확공통수 네 가지가 있죠.
그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물어보는 거죠. 기억, 당선인의 결정, 강학상 확인이죠. 의문 다툼이나 있는 사실에 대한 판단이잖아요. 니은 행정심판 재결은 준사법적 행정행위로서 확인에 해당하죠. 이거죠. 영수증 교부는 증명서 발급이죠. 공적 장부의 등재 그리고 증명서의 발급 모두 공증이죠. 리을 특허의 등록 이게 출제교사가 어떤 의도로 썼는지 모르겠는데요. 특허를 받으려면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허 출원했어도요 심사 거절 특허 출원하는 것에 대해서 거절되는 경우도 있고 만약에 신규성과 진보성이 인정되면 특허 등록해 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럼 신규성과 진보성이 있는지에 대한 판단은 강학상 확인이에요. 제가 그 코멘트 세 번째 줄에 특허 등록의 결정은 확인이라 그랬죠. 그럼 특허 등록하기로 결정했어요. 그럼요. 특허 원부에 기재하겠죠. 특허 원부에 기재하는 등록은 공증이고 여기서 특허의 등록이라고 물어봤으니까 이건 공증을 물어본 거로 봐야 되겠죠. 뭐 공증을 물어본 게 아니라 만약에 확인을 물어본 거로 보더라도 어차피 리을은 소리라고 했으니까 틀린 내용입니다. 답은 동그라미 1번 기억. 당선인 결정, 합격자 결정은 확인이다. 4번이요. 행정행위 부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딱 봐도 국회 사무처 문제죠. 이렇게 비열하게 옳은 거, 틀린 거 개수 물어보는 거. 이게 뭐 하나만 삐끗해도 정답을 틀려버리는 그런 불행한 사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좋은 스타일의 문제는 아닌데 난이도를 높인다고 그리고 내용 많이 넣겠다고 이렇게 내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기억이요. 판례에 따르면 기속행위나 기속적인 재량행위는 법령상 특별한 근거가 없는 한 부관을 붙일 수 없죠. 붙였더라도 당연 무효라고 보는 거죠. 기속적 재량행위는요. 재량권이 0으로 수축해서 기속행위화 되었다 이렇게 이해를 하세요. 니은 설사 철회권이 유보된 경우라고 할지라도 그 유보된 사유가 발생했다는 것만으로 철회권 행사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 그 밖에 철회의 일반적인 요건 뭡니까? 비례 원칙이라든지 이익형량 등등을 얘기하는 거죠. 다른 요건도 충족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익형량이 가장 중요합니다. 이것이요. 법률효과 일부 배제는 법령상에 규정된 효과 일부를 배제하는 것. 맞죠, 여러분? 법령상에 규정된 효과를 배제한다. 그럼 배제에 대한 근거도 있어야 되겠죠. 뒷단은 틀렸죠. 리을이요. 판례 따르면 위법한 부담 이외의 부관으로 권리를 침해당한 자는 이때 부진정 일부 취소소송 안 된다 그랬죠. 진정이건 부진정이건 일부 취소소송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돼요? 두 가지 타입만 가능하죠.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 취소를 구하거나 아니면 무부관부 처분으로 변경 요구한 다음에 거부되면 거부 처분 취소 소송 두 가지 타입으로 구제받을 수 있어요. 미음은 리을과 연관된 문제네. 부담은 독립된 처분성이 인정되기 때문에 독립하여 쟁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뭐요? 진정 일부 취소 소송이 가능하죠? 네. 나머지 부관은 행정행위 일부이기 때문에 부관을 쪼갤 수 없단 말이죠. 부관 그 자체를 독립된 쟁송 대상으로 할 수 없어요.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아서 쟁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취소 형태로 부관만의 취소를 구해야 한다. 그럼 이거 안 되는 거죠, 여러분?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아서 언더런 쳐보자고요. 부관부 행정행위를 하나의 행정행위로 보아 쟁송을 제기하면서 일부 취소 형태로 부관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 부관만의 취소기까지 이게 바로 뭐예요?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죠. 진정 일부 취소송이건 부진정 일부 취소송이건 간에 둘 다 인정 안 되는 겁니다. 판례는 인정 안 하고 있고. 그리고 일단 여러분 미음이 틀린 게 학설상 이견이 없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견이 없다란 말은 언제나 틀려요. 판례는 여러분 인정 안 하고 있고 학설이 인정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판례를 따라가는 학설도 있고 안 따라가는 학설도 있어요. 뭐 그렇게 복잡하게 보지 말고 나머지 부관의 경우에는 진정이건 부진정이건 간에 일부 취소송을 허용하지 않는다는 게 판례예요. 비읍이요. 부담부 행정행위의 경우에는 조건과는 달리 부담을 이행해야 주된 행정의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니라 부담부 행정행위는 처분이 몇 개? 두 개죠. 부담과 주된 행정행위는 별개의 처분입니다. 조건의 경우는 조건이 성취되어야 주된 행정행위 효력이 발생하고 시옷이요. 정지조건부 행정행위는 조건의 성취 여부가 정해지지 않은 동안에는 효력이 불확정한 상태에 있지만 정지조건부 행정행위가 영어로 하게 되면 스탑고죠. 스탑이었다가 조건 성취가 되면 고로 가는 겁니다. 해제조건부 행정행위는요. 고 스탑이죠. 처음엔 가고 있다가 해제 조건이 성취되면 스탑 효력을 상실하는 거죠. 시옷 같은 경우는 여러분 고 스탑이냐 스탑 고냐로 기억하세요. 5번이요. 행정행위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동그라미 1번. 도시계획법상 관련 절차를 거쳐서 정당하게 도시계획 결정 등의 처분을 했대요. 이를 고시하지 않았다. 이러면 고시는 해당 도시계획 결정의 효력 발생 요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 안 했으면
아무런 효력이 없습니다. 당연 무효도 맞는 말이긴 한데 애초에 효력이 발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도시계획 결정은 일반 처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고시가 효력 발생 요건이다.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계획 아니라는 건 뭐 아직은 확정은 안 됐네. 그런데 국민의 기본권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법령의 뒷받침에 의해서 그대로 실시될 것이 틀림없을 것으로 예상되는 때, 뭐 다른 말로 바꾸면 사실상 강제죠? 그런 경우에는 헌법소원 대상이 된다는 게 헌재 입장이죠. 공권력 행사로 봐주겠다는 얘기입니다. 동그라미 3번이요. 문화재 보호구역 내 토지 소유자의 문화재 보호구역 지정 해제 신청에 대해서 행정청이 거부를 했다. 이 경우에 거부 처분 취소 소송이 가능하죠. 왜? 거부에 대해서 처분성 인정되려면 상대방에게 신청권이 있어야 돼요. 해당 지역 내 토지 소유자의 경우에는 신청권이 있잖아요. 계획 변경 신청권이 있기 때문에 거부의 처분성 인정된다. 동그라미 4번은 동그라미 1번과 비교해보면 좋겠죠? 도시계획의 수립이 있어서 도시계획법 소정에 도시계획법 소정이니까 도시계획법에서 공청회를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공청회를 열지 않았다. 그리고 뭐 해당 블라블라블라 특례법 소정이 이주됐죠. 이것도 역시 해당 법에서 요구하고 있단 말이죠. 거치지 않았다. 이건 절차상 위법이죠. 그리고 여러분 절차상 위법은 원칙적으로 무슨 사유? 취소 사유. 6번이요.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이요. 일정한 행정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서 상대방인 국민에게 임의적인 협력을 요청하는 비권력적인 사실 행위를 행정지도라고 한다. 이거 행정지도에 대한 개념정이죠? 요청이잖아요, 요청. 동그라미 2번이요. 행정지도를 하는 자는 상대방에게 지도의 취지 및 내용을 밝혀야 되고 신분도 밝혀야 됩니다. 이거 행정지도 실명제라고 부르는데 책임행정이 한마디로 책임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우리가 정보공개법에서 여러분 그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실명과 소속은 이건 공개 대상이다.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 그러죠. 왜 그래요? 책임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그래요. 동그라미 3번이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부당하게 강요하는 행정 지도는 부당 강요 금지 규정에 반하는 거죠. 행정절차법에 해당 규정에 반하고 이걸 사전적 임의성의 원칙이라고도 불러요. 그럼 사후적인 임의성은 뭘까요? 불이익 조치 금지죠. 동그라미 4번이요. 행정지도는 동그라미 1번 나와 있다시피 비권력적인 사실행위라면서요. 그렇기 때문에 법률의 근거가 필요하지 않다. 오케이. 법률의 근거가 주로 요구되는 건 침익행정이죠. 자, 7번. 행정 대집행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려. 기업은 명도죠. 명은 대집행이 아니라 직접 강제 대상이죠. 이게 명도라는 게 일본식 한자고요. 지금은 인도라고 부르죠. 결국 뭐 이거 토지나 건물의 인도는 그 토지나 건물의 점유자 보고 퇴거하라는 얘기잖아. 퇴거는 여러분 직접 강제 대상이지. 니은이요. 대집행 권한을 위탁받아서 공무인 대집행을 실시하기 위해서 지출한 비용은 행정대집행법의 절차에 따라 국세징수법에 의해서 징수할 수 있다. 행정대집행의 절차가 개영실비죠. 맨 마지막에 비가 뭐 비용징수죠. 비용 납부 안 하면 뭐로 간다? 도감매청이라는 강제징수 절차로 넘어가는 겁니다. 디귿이요. 비상시 또는 위험이 절박한 경우 이것도 여러분 봤던 것 같은데요. 당해 처분의 급속한 실시를 위해서 붕괴가 임박한 건축물 생각해보세요. 빨리 어떻게 돼요? 빨리 철거해야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 대집행 영장에 의한 통지 절차를 취할 여유가 없다. 그럼 그 절차를 거치지 않고 뭐를 생략하겠다는 얘기요? 영을 생략하겠다는 얘기죠. 뭐도 생략할 수 있어요? 개도 생략할 수 있습니다. 개와 영을 생략하고 곧바로 대집행 실행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미음은 공유재산에 대한 대북이야기를 여러분 여기 대북이야기라고 나온 거 보니까 해당 공유재산은 행정재산입니까? 일반재산입니까? 일반재산이죠. 일반재산의 경우에도 상대방이 의무 불이행하는 경우는 대집행도 가능하고 만약에 점용료 안 낸다 그럼 강제징수도 가능하죠. 국공유재산의 경우에는요 강제집행, 자력집행이 가능해. 그렇기 때문에 법원의 힘을 빌릴 수 없습니다. 그 미음은 리로 같은 맥락이죠. 옳은 것은 니은 디귿 리을이에요. 8번. 국가배상법상 국가배상 책임의 요건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동그라미 1번.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반드시 거쳐야 되는 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면 이것도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국가배상법상 법령 위반이고 따라서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그 다음에요. 동그라미 2번. 국가배상 책임이 요건 이거 헷갈리지 마세요 여러분. 국가배상법 2조.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죠. 국회 입법작용도 국회의원 공무원 맞죠. 국회 입법작용이죠. 직무 맞아요. 다만 불법행위에서 위법성 인정이 극히 어려울 뿐이지 국회 입법행위랑 법원의 재판작용은 위법성 웬만하면 인정 안 하잖아.
그러니까 위법성 인정이 극히 어려울 뿐이지 공무원의 직무에 해당하는 점은 여러분 아무 의문이 없습니다. 국회의원 공무원이잖아요. 입법행위도 직무에 해당하고. 동그라미 3번이요.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여러분 일체의 손해, 모든 손해죠. 반면에 손실보상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원칙적으로 재산상 손해에 한정되는 거고, 국가배상 책임의 대상이 되는 손해는 재산상 손해뿐만 아니라 신체, 생명, 그리고 정신적인 손해도 포함하는 거죠.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뭐라고 불러요? 위자료 이렇게 부르잖아요. 동그라미 4번. 불법 행위를 행한 가해 공무원을 특정할 수 없는 경우 뭐 생각하면 돼요? 다구리. 다구리가 뭡니까? 공동폭행을 다구리라고 부르는 거죠. 죄송합니다. 저속한 표현 써가지고. 앞에 차에서도 제가 다구리란 말 한번 쓴 것 같은데 이해시키기에 이 말만큼 좋은 말이 없어요. 좋은 말은 아니고, 그렇죠. 가장 예시로 들기에 적절한 건 아닌데, 그렇죠. 이게 동그라미 4번 해설 보시게 되면요, 세 번째 줄이에요. 적법한 시위 내지 집회, 평화로운 시위 내지 집회를 하고 있었는데 옛날 뭐 백골단 이런 식으로 경찰관들이 와서 두들겨 팼다란 말이죠. 이런 경우 국가배상을 청구하는데 경찰관의 신원을 몰라. 하지만 경찰관이 팬 사실 자체는 분명해. 그럼 국가배상 청구가 가능하죠. 일단 9번 보겠습니다. 행정소송에서 소송이 각하되는 경우에 해당하는 것만을 모두 고르면, 소송 각하란 말은 소송 요건 흠결이죠. 소송 요건 흠결에 대한 내용 보는 겁니다. 기억이요.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에 대해서, 그러면 신청권이 없는 신청에 대한 거부행위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죠. 그러니까 기억은 대상적격 흠결이죠. 각하. 니은요. 체결 자체에 고유한 위법이 있는지 없는지는 본안 판단을 해봐야지 알잖아. 이건 기각입니다. 디귿이요. 행정심판의 필요적인 전치주의가 적용되는데 행정심판 전치를 안 거쳐서 그럼 각하죠. 그런데 디귿 보니까요. 부적법한 취소심판이 있었대. 그럼 행정심판위원회가 각하를 해야 되는데 좀 행정심판위원회가 심판위원들이 법률적인 지식이 딸렸나 봐. 기각재결했단 말이에요. 그럼 재결 거쳤으니까 재결서 정보 송달일로부터 90일 말이 안 되는 거죠. 디귿에 해당하는 내용을 보면 필기 코멘트 한번 보세요. 과세처분 여러분이 필요적인 전치죠.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도과했어. 그럼 심판 청구 기간 도과죠. 그 뒤에 심판 청구했다. 그럼 각하되는 거죠. 그런데 조세심판원이 날짜 계산 잘못해서 기각재결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 행정심판 청구 거친 경우로 봐야 돼요? 아니죠. 이건 여전히 행정심판을 안 거친 경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행정심판 전치요건 흠결로 각하되는 겁니다. 어차피 이거는 각하된 사안인데 행정심판위원회가 무언가 잘못을 했다 그래가지고 이게 각하가 기각으로 바뀌어서 행정심판을 거친 경우로 바뀔 수는 없습니다. 리을이요. 타시심 단계에서 원고적격이 구비했는데 상고심에서 원고적격이 흠결되었다. 이거 리을은 제가 수업 시간에 여러 번 설명한 사건. 연탄 공장에 대한 인근 주민의 영업허가 취소소송 생각하면 되는 거죠. 1심, 2심까지는요. 해당 지역의 인근 주민이었거든요. 3심 대법원 단계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가 버렸대. 그럼 더 이상 주민이 아니죠? 그럼 법원은 무슨 판결이에요? 더 이상 주민이 아니니까 본안 판단을 정지하고 본안전 판단으로 넘어가서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이요. 사정판결에 대한 설명. 사정판결은 뭐예요? 처분이 위법하지만 그 효력을 유지하는 거죠. 그 효력을 유지한다는 말의 의미는 뭐예요? 기각판결한다는 얘기죠. 동그라미 1번. 이때 여러분 상대방인 원고는 억울하게 지는 거죠? 그런 거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국가배상 청구도 가능하죠. 그러니까 원고는 피고 행정청에 속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를 상대방으로 손해배상 등 적당한 구제 방법의 청구를 당해 취소소송 등이 계속된 법원에 병합하여 제기할 수 있다. 이거 관련 청구 소송의 병합이죠. 사정 판결할 때 국가배상 청구 소송을 관련 청구의 병합으로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판례는 직권으로 사정 판결할 수 있다. 사정 판결은 공공복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죠. 그럼 공공복리는 당사자가 신청 안 하더라도, 즉 행정청이 신청 안 하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이때 법원 직권이 안 되는 건 뭐밖에 없어. 우리가 피변 록접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동그라미 3번이요. 사정 판결의 대상이 되는 처분 위법 여부에 대한 판단은 처분시고,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단, 이거 공공복리죠. 판결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맞고, 그동안은 교과서에서 이때 판결은 상고심도 포함하는 거로 얘기를 했었거든요. 지금 여러분 사정 판결의 필요성 판단은요,
공공복리에 대해서는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고 행정소송규칙이 제정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판결이라는 건 사실심으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동그라미 3번 질문이 여전히 틀린 질문은 아니에요. 틀린 질문은 아닌데 문제에서 여러분 정확하게 나올 수가 있다고요. 사실심 변론 종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요. 여기서 판결은 뭐로 생각하시라? 사실심 판결로 생각하시라. 동그라미 4번이요. 원고의 청구가 이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즉 처분 등 위법한 경우에도 처분 등을 취소하는 것이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다. 그럼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거죠. 사정 판결은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이니까. 자, 오늘 좀 쉬었으니까 빨리빨리 진행했습니다. 그래도 여러분들 분명히 틀린 분들 있거든요. 틀린 분들 혹은 맞췄더라도 자기가 애매했던 선지가 있으면 꼼꼼히, 역시 항상 하는 말이죠. 정리 잘 하시